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고가 되면은 해고 통지서로 해고 사유를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해고 사유가 어떤 때는 두세 개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제가 많이 본 거는 한 40개까지도 해고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사건도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승소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건도 좀 비슷합니다. 해고 사유가 총 22개가 명시가 되어 있었고, 총 22개 사유 중에서 5개만 인정이 돼가지고 해고는 부당하다라고 판결이 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여전히 판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근로자분이 참가를 했고, 지담에서 대리를 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사건이 처음 출발하게 된 계기를 보면은 좀 심플합니다. 어떤 한 근로자가 고충신고를 했습니다. 이 근로자 때문에 힘들다 라고 했더니, 고충신고에 대해서 어쨌든 조사를 했겠죠.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전보를 보냅니다. 다른 곳으로. 그리고 감사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감사까지 진행하더니 22개의 사유를 들어가지고 해고를 해버린 거죠. 현재 이제 승소가 판결이 나왔는데, 사용자가 바로 상소를 해가지고 이제 2심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고 사유를 보면은 명예훼손, 모욕이나 협박, 그리고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지 이탈, 대외 공신력 훼손, 이렇게 이제 4개의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가 명예훼손, 모욕, 협박,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 사건 근로자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이거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통사고 나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양쪽의 의견이 많이 다르죠. 이거를 조율을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좀 강하게 좀 제시할 필요가 있는 직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상사에게 어필을 한 게 되게 많았습니다. 회사는 근데 이 어필에 대해서 모욕이다, 협박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당연히 인정이 안 됐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표명했다, 이것이 협박이나 모욕이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을 보시면은 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로 협박이다 라고 이제 회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악의 고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상사에게 어필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가령 뭐 본사와 더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다 표현을 한 건데, 회사는 이거를 다 협박이다, 이런 식으로 해고 사유를 삼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부정이 되었습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는 파트가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유 중에 하나가 고객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고객에게 사과를 하라고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좀 비슷한데, 교통사고 처리하다 보면은 뭐 사고 내용에 대해서 막 안내를 드리죠. 보상 내용은 이렇고 뭐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피해자 쪽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많은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원성이 높아질 때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자는 무조건 사과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는 사과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강요하시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했는데, 회사는 이거는 업무지시 불이행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객에게 사과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봐서 업무 지시 자체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시 불이행도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사한 사례를 보면은 사과문 작성해라, 이런 부분들 많거든요. 아니면은 반성문, 아니면 이제 심할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심할서 말미에 반성의 내용이 없다, 이런 부분으로 다시 심할서를 쓰라고 했는데, 근로자는 이런 심할서는 쓸 수 없다 라고 거부한 사례에서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판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있는 근무지 이탈 같은 경우는 노동청 조사나 이런 거 과정에서 착각을 하고, 노동청 조사다 보니까는 이제 공예 직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휴가를 사용하시지 않은 적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탈로 인정이 돼서 해고 사유가 인정이 됐었고, 대외 공신력 훼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2개의 업체가 있겠죠. 이쪽을 대리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이쪽을 대리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두 업체 사이에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담당하는 두 담당자 사이에 언성이 좀 높아질 때도 있고, 강하게 서로 간에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회사는 대외 공신력 훼손이라고 봤습니다. 저도 이제 그 녹취록을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 그렇게 볼만한 여지
여지들이 많이 없어요. 상대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과도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건데 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다 대외 공신력 훼손이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2개 중에서 5개만 인정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대응하는 걸 보니까는 이 상급자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상급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입증을 하려고 했고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자 여러 가지 논리나 주장들을 많이 펼쳤고 그 결과 법원에서 대부분의 사유를 부정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분인 것 같았어요. 저도 내용을 쭉 보니까는.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상급자와 업무 처리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급자와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해고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업무를 의욕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일을 안 하려고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일을 더 열심히 한 거죠. 회사에 이득이 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참작이 돼서 해고는 부당하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많은 사유가 있으면 막막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꼼꼼한 대응들이 필요합니다. 이 해고 사유 각각에 대해서 O, X 세모를 쳐가면서 방어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없다, 애매하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애매한 부분들은 더 자료가 필요하겠죠. 이런 대응들이 있어야지만 다수를 부정하고 해고가 부당하다 이런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회사 쪽 대응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거는 증거 자료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내기보다는 진술서나 상급자의 증인신문 이런 것들만으로는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충분히 입증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겠지만은 현재 1심 판결문을 봤을 때는 크게 변경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에 같이 살펴볼 부분들이 있으면은 결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나도 이런 많은 해고 사유를 다투고 있다 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